안녕하세요. 구정아입니다.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어머님들 많이 나와 계신데 혹시 아침에 일어나시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예, 애들 식사 준비도 하시고 뭐 애들 챙겨주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아침에 텔레비전도 좀 보시고 그러시죠? 예, 어머님들 아침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저도 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저도 이제 아침에 비슷한 일을 하고 직장에 나가서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컴퓨터를 열고 이메일 검색을 제일 먼저 해요. 그래서 이제 이메일에서 뭐 친구들이나 어떤 그 일관계로 사람들이 어떤 메일을 보냈나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저희 어머님이 시골에 계신데 그 종종 이제 그 보고 싶다고 전화를 하시면 제가 자주 내려가지 못하니까 이제 용돈 하시라고 돈을 보내드릴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인터넷 뱅킹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걸 통해서 돈을 좀 송금해드리고 전화도 드리고요. 그럼 이제 저희 어머니가 고맙다고 또 휴대폰으로 전화를 또 해주세요. 그렇게 말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떨 경우에는 시골에서 나는 이제 그 뭐 고구마라든지 뭐 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택배로 저한테 보내주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루 만에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제 제가 하는 일이 그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이다 보니까 제가 필요한 책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외국 연구소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자료들을 다운받아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어떨 경우에는 그 이렇게 전문적으로 책을 판매하는 그런 인터넷 쇼핑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이제 책을 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종종 하루를 보내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람들을 만나서 하는 일보다는 어떤 첨단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생활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저 생활이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한정되긴 하지만은 외국의 어떤 기관에 이제 전자상으로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물건을 사기도 하는 걸 보면서 국내에 있긴 하지만은 제가 활동하는 영역이 우리나라 안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와도 관련이 있구나 하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 하면요. 이제 아까 제가 첨단 그 기기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하거나 그렇게 한다 그랬는데 그것과 관련한 정보화 부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의 기관이나 책을 사기도 하고 외국과 제가 이제 관련된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살펴보는 세계화에 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혹시 요새 아이들 가지고 있는 첨단 기기나 제품들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제가 몇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마 요건 아이들 가지고 있는 것들 보신 적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뭔지 아시겠어요? 예, 디지털 카메라죠. 그쵸? 뭐 이게 크기가 그렇게 작진 않지만은 들고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사진을 찍어가지고요. 요 뒤에 화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장면이 잘 나왔나 이런 것들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메모리라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요 칩이 있거든요. 요 칩 안에 요걸 넣어놓으면 사진을 얼마까지 찍을 수 있냐면 한 400장 정도까지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필름 하나 넣어가지고 많이 찍으면 뭐 36장 정도 찍었는데 요 작은 거 하나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들어가죠. 그쵸?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가 뭔지 아시겠어요? 예, 잘 아시네요. 옛날에는 아마 아이들이 이렇게 워크맨 같은 거라 해서 작은 거 이제 들고 다니면서 녹음도 하고 영어 이제 말도 듣고 노래도 듣고 그랬잖아요. 제가 요걸로 이제 어떤 사람들하고 회의할 때 녹음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음악을 듣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녹음할 때 이게 얼마나 녹음을 할 수 있냐면요. 50시간 정도 녹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음악을 채우면은 음악이 한 200곡 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기기이지만은 상당히 많은 정보를 담아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는 아마 이제 애들 들고 다니는 거 이러면서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요거는 처음 보시죠? 예. 이게 뭐냐 하면요.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컴퓨터에 어떤 걸 기록하기 위해서 메모리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옛날에는 아마 아이들 들고 다닐 때 요만한 사각형으로 된 이렇게 디스켓 들고 다니는 거 보셨죠? 예. 그거 아니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CD에 애들 뭘 정보를 가지고 다닌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들고 다니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렇게 작게 나온 게 이게 플래시 메모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최근에는 용량이 크시면서 굉장히 많은 파일들을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요 세 가지 모두 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제가 이제 연구실에서 어떤 작업을 하거나 일을 하다가 컴퓨터가 학교에 있는데 집에 가서 다시 작업을 하려면 정보나 내용들이 그대로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로 이제 보내도 되지만 그럴 경우에 용량이 너무 크니까 이렇게 작은 기기에 담아가서 제가 뭐 다른 어떤 곳에 갔든지 자유롭게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그 기계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 생활에 유용한지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작은 첨단 장비나 첨단 기술 같은 것을 이용해서 지식을 활용하고 그것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정보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보면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여기에 대한민국 전자정부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예, 옛날에 정치 참여하는 방법들 주로 가장 편하게 하는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었나요? 예, 뭐 선거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필요한 행정 서류 같은 거 떼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가거나 아니면 어떤 민원이 있을 때 구청에 직접 가시거나 그렇게 하셨죠. 근데 이 대한민국 전자정부라고 하는 곳은요, 사이트를 이렇게 구축해 놓고 이제 국민들이나 아니면 지역 행정 구민들이 필요한 어떤 그 민원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서류를 뗄 때 직접 가지 않고 자기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이렇게 보면서 접속해 가지고 어떤 요구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여기 직접 들어가서 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전자 사이트에는 이제 그 실제 지금 어떤 정도로 일이 진행되는지를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해달라라고 정부나 행정기관에 요구했을 때 이 일이 지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개인별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이제 진행지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주고 있구나. 또는 우리 정부가 이런 정책을 세우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이제 그 전자정부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보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정치적으로 보면은 전자참여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옛날에 비해서 단순히 선거 이외에 새로운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러면 다음 장면 또 한번 볼게요. 혹시 여기 들어와서 물건을 사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뭔가요? 예, 쇼핑몰이에요. 지금 뭐 백화점처럼 사실 여기 굉장히 다양한 물건 목록들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필요한 물건을 주문하고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주문한 물건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 그것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종종 어떤 경우에는 가격 비교 사이트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거기에 접속을 해서 가장 싸게 파는 곳이 어딘가 이런 것들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쇼핑몰입니다. 근데 이런 게 좋은 점은요.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가 직접 가서 어떤 시장이나 이제 상가에 가서 물건을 사려면 그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물건을 다 이렇게 쌓아 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물건을 직접 쌓아 놓지 않고 주문을 받아서 바로 연계해 주면 되니까 물건을 재고를 이렇게 많이 쌓아둘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종종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어떤 경우까지 생기냐면 저는 이미 만들어진 물건 말고 이렇게 변형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제도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화가 되면서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옛날에 비해서 어떤 새로운 이제 물건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가지고 우리가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됐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구미에 맞게 이런 걸 생산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 거죠. 예, 경제적인 변화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장면만 더 보시겠습니다. 혹시 이 장면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 자녀분들은 여기 많이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에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방이 여러 개 있거든요. 이쪽에 뭐 저쪽에 보시면 프로필이라든지 몇 가지 이렇게 장면들 방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상태냐면 우리 집에도 뭐 거실이 있고 안방이 있고 이러면 기능이 나뉘어지잖아요. 그리고 손님들이 오면 이렇게 방 구경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어떨 경우에는 앨범도 꺼내가지고 식구들도 소개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또 뭐 내가 좋아하는 건 이런 거고, 취미는 이런 거다. 이렇게 이제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죠. 그쵸?
예. 그것처럼 이 컴퓨터상에서 어떤 방을 꾸며놓고 나의 취미는 이런 거고 내가 주로 하는 일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가족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소개하는 그런 방을 만들어 놓은 건데 최근에 이런 그 미니 홈페이지들이나 그 블로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를 소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아주 친한 사람들과 촌수 관계를 맺기도 해요. 예,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제 가족 관계에서 보면은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 이런 식으로 수직적인 인간관계죠. 그렇죠? 예. 그리고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보면 전통적으로는 뭐 부장님, 과장님, 차장님 이런 식으로 수직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일이나 어떤 뭐 혈연 관계에 의해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촌수를 맺거나 새롭게 동호회를 결성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얼굴을 거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취미가 같거나 나랑 흥미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만나고 나이나 사회적인 지위에 상관없이 일촌을 맺기도 하고 친구 관계를 맺기도 하는 아주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맺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인터넷과 같은 그런 이제 통신기기의 발달이나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어떤 그런 이제 첨단 기기의 발달로 인해서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모습들이 정치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사회적인 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머님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렇게 정보화가 발달되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점이 정말로 좋아질까요? 예, 어머님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모르고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요. 찾아서 예, 예. 그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때그때 예. 바로바로 알 수 있어서 예,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하고 어머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잠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보화가 이제 우리에게 주는 좋은 점이 무엇인가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보화로 인한 어떤 우리의 긍정적인 영향이 무엇인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첫 번째가 어머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어떤 정보나 지식에 대한 접근이 쉬워졌죠. 그러니까 누구나 컴퓨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예전에 비해서 쉽게 정보나 지식에 접근할 수 있어서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제가 이제 전자정부 홈페이지 보여주면서 투표와 달리 새로운 전자정부로 인해서 그 새로운 참여 방식이 나오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더 발달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경제 부분 했던 이야기 기억나세요? 예, 경제 부분에서는 옛날에 비해서 품종 자체를 다양화하면서 소량 생산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맞춤 생산도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뭐 재고를 줄이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새로운 소비 방식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이제 블로그하고 홈페이지 보여드리면서 설명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어떤 인간관계가 수직적이었던 거에 비해서 수평적으로 인간관계를 맺기 시작하고요. 인간관계가 확대되고 그 다음에 흥미나 관심에 따른 어떤 그 모임 같은 게 증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러한 정보화가 꼭 우리에게 저렇게 좋은 영향만 미칠까? 이 생각이 드시죠? 네. 예. 사실은 그 사회현상이라는 게 일어나면 꼭 좋은 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쁜 점도 같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혹시 그 영화 중에 네트나 아니면은 트루먼 쇼 같은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예. 언제 한번 보세요. 트루먼 쇼라는 영화를 보면 그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발달된 그 통신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잠잘 때까지 24시간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되어서 결혼한 것까지를 다 찍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몰라요. 이게 정말 영화 같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네트라는 영화를 보면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그다음에 또 컴퓨터를 이용해서 범인을 잡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단순히 영화만으로 보기에는 요즘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컴퓨터상에서 서로 이제 그 범죄를 할 사람들을 조직해가지고 절대 얼굴을 보지 않고 비밀리에 접선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고 그 대가를 온라인으로 넣어주고 해서 서로 얼굴을 안 본 채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도 일어나고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자기 정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올려져서 누출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이런 아까 그 디지털 카메라나 캠코더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찍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와서 이제 메일을 열어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침에 가서 메일을 열면 그 중에서 한 80%가 저한테 필요 없는 메일들이에요. 뭐 돈 빌려가세요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뭐 오빠 뭐 이러면서 야한 장면들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 지우는 것만 해도 굉장히 일이거든요. 그걸 지우다가 실제로 저한테 필요한 정보를 지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보화가 사실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필요 없는 정보들이 넘쳐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사생활이 노출되어서 알려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옛날과 달리 온라인을 이용한 새로운 어떤 사기나 범죄 행위들이 일어나면서 그걸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부정적인 영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정보화를 가능하게 했던 게 아까 어떤 새로운 첨단 기술과 장비가 발달되면서 그렇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사실은 그 단순히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한 나라에서의 일만 아는 게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새로운 다양한 외국의 일들까지 알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돈 또는 물품 이런 것들이 한 나라의 그 경계를 넘어서 외국에 나가서 팔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외국의 돈이 다른 나라에 가서 투자를 하거나 돈을 벌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종종 보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거 보셨죠, 그렇죠? 예, 그렇게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기도 하면서 한 나라의 다양한 자원들이나 사람들이 한 나라 국경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나들면서 세계가 개방이 되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가 하나의 어떤 새로운 질서 체제로 재편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세계화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아마 그 시장에 가보시면 세계화 현상을 가장 많이 경험하실 텐데 혹시 뭐 시장에 가서 물건 사실 때 우리나라 거 말고 외국 거 뭐 이렇게 보신 적 많으시죠? 예. 요새 주로 어디 게 많던가요? 예, 중국산하고 최근에 이제 FTA 체결되면서 아마 칠레산 농산물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세계화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은 이 세계화를 어떻게 해서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지를 제가 잠깐 판사하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 할 수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요. 세계가 개방이 되어서 어떤 물품이나 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이 세계에 존재하는 자원이 체적으로 분배되어서 경제적인 생산이나 어떤 물품의 그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자원의 어떤 최상의 그 배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사실은 지구 전체의 어떤 고른 경제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간은 참 존엄하다 아니면 인간은 평등하다 또는 사람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된다 이런 가치들은 참 중요한 가치죠, 그렇죠? 근데 종종 어떤 사회에서는 이런 중요한 가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들이 있죠. 근데 이런 가치들은 보통 선진국이나 이런 데서 주장하는 가치들이거든요. 그래서 세계화가 되면 이런 좋은 가치들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어떤 인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인간의 존엄성이나 아니면은 어떤 민주주의
이런 좋은 가치가 확산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세계화를 하면 최종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을 하냐면요. 어떤 전 인류가 어떤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이로 인해서 어떤 그 행복한 삶을 누릴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 세계화 현상들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계화가 앞으로 어떻게 더 진행될지,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세계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관해서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전 세계가 하나의 마을을 이루듯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오늘은 정부화를 통해 세계가 하나가 된 현상, 세계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이루어진 정부화는 고도화된 첨단 지식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더욱 구체화되었는데요. 이러한 정부화는 전 세계가 국경을 넘어 하나의 질서로 통합되는 세계화 현상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럼 세계화에 발맞춰 개개인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다원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고 또 자연을 좀 더 중시하는 생태주의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겠죠. 또 다른 사람에게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제도 마련은 물론 개개인의 열린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 잘 보셨어요? 예. 아까 제가 정보화 설명하면서 정보화도 긍정적인 게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그랬죠. 예. 세계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이 있지만은 그걸 반대하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료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나요? 아셈회의라고 돼 있고 이게 지금 유럽하고 아시아의 정상들이 만나는 모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 아셈회의는 그 아시아하고 유럽 간의 경제 협력이나 다양한 이제 어떤 논의를 위해서 만든 단체고요. 이것 말고도 뭐 에이펙이나 아세안이나 EU 같은 새로운 단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의 어떤 지도자들이 만나가지고 회의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1998년이나 그 이후에 많아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세계화라고 하는 게 전 세계가 하나의 표준화된 질서를 만드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표준화된 어떤 경제 뭐 표준안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실제로 요 회의가 이루어지는 바깥에서는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뭐 하는 것 같으세요? 예, 여기 이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데모하는 모습이거든요. 아셈 회의 같은 그런 이제 대규모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가 있으면은 이런 그 세계화 또는 정상들 모임에 반대하는 데모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세계화가 되면 실제로 어떤 지구의 자원이라는 것들이 제대로 분배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고루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의 어떤 기술이나 산업들이 더 발달하고 후진국 사람들은 더 못 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식민지는 아니지만 경제적 식민지로 전락할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진국에서 강조하는 가치들이 후진국이나 다른 나라로 전파되면 후진국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네만의 고유한 가치나 문화를 상실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심화되면은 문화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서 지구상의 갈등들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보화라고 하는 거라든지 세계화라고 하는 것들은 꼭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면도 같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나쁜 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정보화 세계화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어떤 사회 변화나 큰 이제 변동이 일어나면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고 있다가 저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예. 근데 정보화 세계화라고 하는 건 이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저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어떤 힌트를 받아가지고 그걸 대응해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스스로 세계화와 정보화에 대응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세계 속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첨단 기술이나 어떤 장비 같은 것들을 아주 세계화시켜서 우리나라만의 어떤 그 기술력을 갖추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긴 하지만은 어떤 첨단 장비나 기술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사람을 경시하거나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도 뭐 기구나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사람이 가장 우선이다. 이런 것들도 먼저 가르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세계화 설명하면서 세계화가 되면 선진국의 가치나 문화가 들어오면 우리의 고유한 전통이나 문화 가치를 상실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전통이나 고유한 가치 이런 것들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의 전통 문화와 가치를 유지하는 일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좋은 가치나 문화 같은 것들도 외국에 알려서 외국에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것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랑해도 좋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경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어떤 그 세계 최고의 그 기업이 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규제나 이런 것들도 풀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들도 투명한 경영을 통해서 어떤 그 국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들도 세계화와 정보화에 대응해서 우리의 어떤 그 기업이나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죠. 예. 오늘 저희가 뭐에 관해서 공부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첨단 기기하고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정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로 인해서 통신과 교통이 발달하면서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그리고 이러한 세계화와 정보화에 대응하는 몇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는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좀 가르쳐 주셔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님들이 아이들에게 우리의 좋은 가치들도 좀 교육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세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아이들을 좀 잘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영어도 잘할 필요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친구들 만나면 우리랑 문화가 다르니까 그 문화에 관해서 오해하지 말고 그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관용이라든지 다양성에 대한 인정 이런 자세들도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그런 이야기 좀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거 혹시 질문이나 의문점 있으시면은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